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벌써 6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고수에서 고를 맡고 있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고수의 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저희 사옥에 왔고 그러니까 점심 때문에 또 이제 오늘도 또, 왔고 이 정도면 뭐 신동아 직원 된 저희 느낌입니다. 집에 부모님께 진짜. 가서는 취업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치 생활 한 10년 만에 드디어 제가 또 정규직 일자리를 거의 바라볼 수 있게 됐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 혹시 광화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이 있고요. 충정로가 참 서울에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을 얻으면서 그래서 5회까지 조회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사회 천하람 변호사 편의 댓글을 좀 봤거든요.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의도 고수 최고 하트. 그저 감동받았잖아요. 이런 분이 벌써 계셨나? 네. 근데 아래 한 세 줄이 적혀 있어요. 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언론이 온통 한동훈 위원장만 띄워주는데 한 위원장만큼 언론사가 띄워주면 물속에 있는 돌도 뜨겠다. 그래서 개혁신당도 띄워달라 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개혁신당 사람 출연시켜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저희가 개혁신당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뜨고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물속에 있는 돌로 시작했으나 지금 약간 물 바깥으로 나온 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띄워주시면 저희가 개혁신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많은 분들 모셔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만 달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오늘은 진짜 엄청난 분을 모셨어요. 엄청난 분을 모셨고 저는 이분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평론계 피광 통키다. 네, 피광 통키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평론계 호날두 하려고 했다가 호날두가 요새 욕을 많이 먹어서 민심이 안 좋잖아요. 네, 민심이 안 좋아서 네. 평론계 피광 통키라고 했는데요. 자,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여기 좀 익숙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군대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경례를 할 때 충성이래요. 저는 충정. 예. 이 충정로에 대한 정말 끝없는 사랑, 무한 사랑. 엔드리스 러브. My endless love. 바로 이제 충정로가 되는 거죠. 혹시 충정로와 충무를 헷갈리시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충무는 예전에 국가대표 2팀이 충무였어요. 1팀이 화랑. 이게 요즘에 차은우 이야기를 하면 공천을 받고 차은우보다 누가 더 잘생겼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과연 이게 공천인지 무슨 천인지 날벼락천인지 이게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고 제가 왜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 공천 받는 건데 저도 지금 영등포 사실 영등포 아직 공천이 안 끝난 데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답답한 마음에 제가 드리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방송하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 별명이 되게 많으세요. 피광 통키도 있고 배추도사, 초사이언, 베지터 가장 좋아하는 별명? 다른 것보다도 저는 제 별명이 차은우는 아닙니다. 근데 피광 통키다, 잔디 인형이다, 뭐 베지터다. 이것도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드래곤볼에 나오는 이 머리를 삐죽삐죽 노란 머리를 세운 캐릭터가 베지터예요. 우리 배씨의 제 배씨잖아요. 배씨의 1대 조상이 베지타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운명이구나. 저는 받아들이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베트남이시겠어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접근하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배트맨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닮은 사람은 따로 있긴 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홍진마오. 홍금보. 홍금보하고 같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만 가면 홍콩만 가면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봐. 사인 받으려고. 쳐다보면서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이동수 대표도 살짝 중국 남방계야. 약간 그쪽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홍콩을 가면 난리가 나 홍콩 사람인 줄 알아. 외지인이라고 생각하거든. 저한테 자꾸 하다. 내 선물 말았어마. 나를 와시아시마. 니푸동 하부 와시마. 뭐 이런 분들. 풍천 약간 시진핑 주석도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 싱하이밍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상당히 소구력을 높일 수 있는 외모를 가지셨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보고 저희가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와 전략을 30년 동안 다뤄오신 전문가세요. 어디서 제가 방송이었나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대학 전에과 나오셨잖아요. 대학 때부터 정치를 들여다봤다. 더 먼저는 제가
87년 대선 유세장도 직접 찾아갔어요. 근데 고등학생이시잖아요. 고등학생들도. 그때 이 끓는 피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DJ의 유세장, 노태우 유세장, YS 유세장을 다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 그 DJ, 내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고 수평에서 정권교체를 하자는 거야. 정말 이 마음이 찍어버려. 그러면 우리 YS가 학살의 전두환이를 종식시킬 사람이 누굽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노태우 후보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이 대선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무조건 하고 정치학과나 외교학과를 가겠다. 그렇게 항상 제가 서툴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데이터를 연구하셨으나 지금까지 데이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베지터 드래곤볼 지금 이런 얘기 마무리를 좀 이제 금방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막 게시판에 보니까 마무리하라고 지금 댓글로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해라. 이런 게 들리긴 더 볼 하는데. 거 없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그럼요.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보내드리면 좀 너무 아쉽고 데이터를 얘기하니까 제가 본격 대화에 앞서서 궁금한 게 그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론조사 업체 하나를 나중에 배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리서치 DNA. 그래서 이 업체가 이제 일부 비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의 이름을 뺀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후였습니다. 근데 일단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이 과정이 좀 일반적인 과정인지 궁금하거든요. 듣보잡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30년 동안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회사에 20년 넘게 일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여론조사,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된 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절차성, 두 번째는 투명성, 세 번째는 공신성이에요. 자, 지금 뭐 문화일보인가요? 물론 뭐 우리 사실은 더 먼저 파악을 한 것은 우리 동아일보겠죠. 신동아겠죠. 맞습니다. 주간동아겠죠. 알고 있었지만 안 썼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알면서 썼어야 돼. 절제하는 다음부터 꼭 써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선정된 조사기관들이 T브리지다, 뭐 우리 리서치다,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무슨 선정됐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선정된 데가 리서치 DNA다. 그러면 왜 추가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추가로 선정되고 났어도 한 개 조사기관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올해 추가 선정된 회사가 지난해 연말에 11월 12월에 조사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중요 조사들이 다 들어가서 공천의 결정적인 영. 지금 2월 달에 공천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뭔가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동수 대표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조사기관들이 있어요. 방송사 출고조사도 하고 자주 하는 데도 언론의 있죠. 정기지표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리서치, 케이스대 리서치, 리서치 RNA, 리서치 리서치 너무 많아.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공정, 리서치 RNA, 우리한테 익숙한 갤럽도 있고. 왜 이 회사들은 한 군데도 없죠? 저도 그게 제일 의아하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선정 조건이 뭐였는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왜 추가 선정이 됐는지, 왜 전화면접 조사, 국민의힘은 지금 전화면접 조사를 한다는데 왜 굳이 ARS를 해야 되는지, 돈 때문에 비용이 싸서 그렇다면 왜 하도 많고 많은 조사 중에서 왜 이 회사가 조사되는지, 이 조사의 경영진은 누구인지, 혹시 민주당이랑 관련된 것은 아닌 건지, 심지어는 리서치 DNA 추가 선정됐다는 회사는 성남시에 조사를 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점도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우리 고행크께서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해는 팔고 이해는 사라. 더군다나 경선 여론조사 지금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이 절차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만한 일이에요. 왜? 오해 살 일을 잔뜩 벌려놓고 믿어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절차를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그럼 투명하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밝혀라 그랬는데 못 밝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리서치 DNA를 조사해서 그럼 배제하라.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죠? 아,
조사 기간은 배제를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사를 30년 데이터를 30년 분석해 저도 이건 말도 안 되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고 의상실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차은우만 이야기할 걸 차은우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우리 대표님이 더 잘생기셨어요만 말씀드리면 윤리 점수 빵점도 안 받는 건데 박용진이 제 친구인데 제가 용진이한테 몇 달 전에 내가 통화했던 기억이 나요. 예. 야, 너 자꾸 그렇게 까불다가 야, 너 공천 받겠냐? 너 자꾸 뭐 대선 후보 나간다 그러고 너 전당 당대표 나간다. 야, 그걸 지금 뭐 개딸들이 수박 걷어내기 바쁜데 너 될 것 같아? 야, 몸 조심해. 그랬더니 아이 뭔 소리야? 뭐 민주당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 민주당은 말이야 그 정도로 구멍난 정당이 아니야. 그 정도로 부실한 정당이 아니야. 양심이 있어.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아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질질 끌다가 무슨 대선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내 수학 점수가 45점인 걸 어떻게 해?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대학 때도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저 D학점을 좀 싫어. C학점은 어떻게 안 되겠어요? 교수님 제가 노래도 부를게요. 신난다 뭐 이렇게 해도 교수님이 야 안 돼. 이 지금 네가 써온 그 충분히 그 영향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억울해도 교수님이 야속하지만 받아들여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윤리 점수를 빵점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윤리 점수 빵점 줬다면 박용진 빵점, 김영주 빵점, 윤영찬 빵점 다 빵점이니까 그러면 100점 받은 사람 누구야? 이재명 대표는 몇 점이에요? 정성훈 몇 점이야? 정청래는 몇 점이야? 이른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끌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여전사 3인방 그래서는 추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추미애, 전현희, 리현주. 그러니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임 전 실장을 왜 끌어내? 아니 경선 붙여서 경선에서 역량이 모자라면 당원이나 주민들의 평가를 못 받으면 끌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 경선 붙이면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민주당에 입성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로 깜빵하게 되면 순식간에 임종석이 중심에 서는 거예요. 임종석이 이제 민주당의 중심으로 와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다음 대선 위치가 흔들흔들해지거든요. 야, 경쟁자를 다 끌어내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해는 팔고 이해는 사라. 그러니까 지금 사당화 된다고 해서 이른바 경쟁자들 친문을 다 끌어낸다. 그 다음에 대장동 변호인단은 지금 대거 공천 몰망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게 뭐 여론조사인지 무슨 조사인지 알 길도 없어요. 미스터리야. 말 그대로 미스터리 제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스터리 제명 되는 거죠. 자 지금 파도와 같이 지금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어느 틈을 치고 들어가야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었는데 뒤에 질문할 거를 뭐 마치 예상 답변 하듯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임종석 실장 어쨌든 컷오프 됐고 배제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세력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는 그냥 선언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굉장히 뭐 저 사람이 허실실하게 개그 코드로 무장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빠가 처음 들었다가 좀 놀랐다.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보다가 깜짝 놀래고 온 가족이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유튜브가 이제 제 유튜브인데 그 말은 이제 정보가 있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천 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말 그대로 막장 공천 파장인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없는데 왜 이럴까? 총선 승리가 목적은 아닐까? 총선 승리가 목적이 아닌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핵심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건 말 그대로 이재명이 사는 총선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는 총선이 아니라 이사총이 되는 거야. 이재명이 사는 총선인 거죠. 이사총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마총은 들어봤지만 이사총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사는 총선인 거예요. 이재명만 사는 총선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만?
끼어들지 말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쟁자를 다 걷어내잖아요. 근데 이 경쟁자의 구도를 보시면 현실의 경쟁자도 그렇지만 미래의 경쟁자. 임종석 실장. 더 깜짝 놀라는 건 과거의 경쟁자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는 사람은 차은우를 이야기한 안기령이밖에 없어요. 대변인 됐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앞으로 공천 코드는 차은우야. 이사총 차은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채널 A 드라마가 떠야 되는데 MBC는 큰일 났어. 지금 차은우 신작 드라마 나오는데 우리 성우 형님, 형수님 김남주 배우도 나오는데 이게 차은우가 뭐야? 그러면 차은우 배우 얼굴 보면 우리 팬덤들 전 세계 팬덤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K 콘텐츠에 엄청난 타격입니까? 차은우 배우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 얼굴을 생각. 아니 그 모든 것이 누구 탓이에요? 아니 단 하나 이유를 모르겠어. 단수 공천을 받은. 지금 보면은 임종석 걷어냈죠. 지금 이광재 분당 갑 전 의원은 분당으로 보냈죠. 분당 갑이 쉬운 데예요. 지금 막 험지죠, 험지. 성남 시민들도 우리 시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 사회에 대장동이 있었어. 성남 시민들이 놀랄 노짜요. 성남 FC가 그런 구단이었어. 백현동이야. 놀랄 노짜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유 강재 형님 제가 다 잘라냈는데 형님은 분당 보내드릴게요. 분당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이 하는 이야기 차도 산이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경쟁자가 될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이인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벌써 뭐 지금 멀리 가 있죠. 게다가 조국 신당이 접근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아유 같이 못합니다. 어떻게 같이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환대를 했습니까? 지난 2월 4일 그 정말 추미애 취임새도 아니야. 취임 대막장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잡을 거라고 평산을 간 거야. 양산의 평산, 산산으로 간 거죠. 가서 정말 이 뭐 화력을 보여준 건 지도부를 다 내려갔잖아요. 문 전 대통령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시면 재미없습니다. 그때 막 고민정 전 의원이 고민정 의원이죠.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벌써 사퇴 안 하셨어요. 최고위원만 안 됩니다. 안 사퇴했어요.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바로 문 전 대통령 쪽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 왼쪽에는 고민정 의원. 이쪽은 막 버글버글해. 막 김두관, 뭐 정청래 다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해.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하나만 봤어. 우리 새끼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어허, 아이고 상처가 깊어요. 아이고 눈에 보이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두 손으로 포옹을 해요.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환대를 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죠. 아이 진짜 공천이 있다. 근데 이제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이 또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이른바 친문계를 위해서 해서 막 선물도 그때 준 것 같아 막 하나씩 들고 가 보니까 갈 때 보니까 과하지옥이죠. 과지옥이 됐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았죠. 그래서 뭐 고민정은 됐잖아. 다 주고 받았는데 임종석 잘라내지. 이걸 보면서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 기자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역대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할 때는 낙동강이 좋아. 맞아요. 낙동강 벨트가 꽉 움켜쥐어. 많이 풀어졌다. 그다음에 꽉 움켜져. 그래서 여러 의석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지금 서울신문과 한국갤럽을 보더라도 48대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은 20%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비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낙동강에 전재수 내 친구죠. 최인호 그 다음에 또 양산의 김두관 김해의 민홍철 김정호 다 지금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는 비명이 아니더라도 뛰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민주당 지지율이 막장 공천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면 후보들이 아무리 팀들 손가락질 아이 너도 공천 받은 게 차은우 그 이야기에서 공천 받았어?
비아냥 그림밖에 안 돼요. 과거의 민주당의 자산까지도 다 잘라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라는 평가가 중도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 우리가 대통령 평가하면 가장 많이 이 평가받는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 사람 누구예요? 두 사람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보수 쪽에는 박정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대중 30 잘라내.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까지 와장창 잘라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위인 가족이잖아. 곽상원 변호사. 지금 가족이 아니어서 못 받는 거예요. 제 분석이죠. 예. 곽상원까지 잘라내면 당장 엄청나게 흥분할 사람 누구예요? 권양수 여사.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사회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래 버리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그건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무서운 거예요. 노무현의 네. 정치적인 이 유사는 무서운 거야. 이광재도 근데- 어쨌든 공천 줬으니까. 그렇죠. 문재인은 마구잡이 잘라내는 거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은 높았을지 몰라도 지금 그 정도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겠죠. 와 높지가 않네. 이러면서 이제 딱 그래도 내가 조금 참아야 될 사람은 누구누구다 정도 노무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경쟁자가 될 사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다 잘라냈어.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잘라내야 될 사람도 가능한 한 최대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겨두질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도 4위 정도는 공천을 해줬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이건 아닐 줄 알았어. 이해찬도 잘랐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임종석까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같은 또 운동권이죠. 임종석 정도는 좀 생각을 다시 그렇게 막 격분했다는 이야기도 보도가 돼서 나와요. 맞죠. 예. 그런데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이해찬도 고만 형님 좀 고만 이제 됐어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자영업청이 누구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택시 기사분들도 지금 자꾸 외부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게이트 키핑 여론전을 해서 미용사나 이런 분들은 택시 기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해요. 지금 자영업에서 여론조사 차이가 결과 차이가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공천도 그렇고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계속 비교평가되는 조사에서 계속 밀려. 한 위원장이 무슨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계속 밀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의힘 공천도 그렇게 뭐 대단할지는 몰라도 민주당 공천을 이렇게 할 거는 응감생심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의 경쟁자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 없으니까 뭐 지금 이낙연 다 잘라내지 정세균, 김부겸도 다 잘라낸 거예요. 이야기 안 됐잖아. 뭐라고 와서 지금 이따구로 공천할 거면 우리 못 도와주는데 됐어. 나 그래서 내 생각은 다수당이 민주당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사총이야. 이재명이 사는 총선이야. 이런 게 성격이 분명해지다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공천이다. 그러니까 경쟁자 다 끊어내고 또 예전에 막 훈수 들던 사람들 다 끊어내고 이해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딱 중심에 서 있는 내 호위 무사들로만 범벅이 되는 그럼 피범벅이 아니라 호범벅이죠. 호위 무사. 호범벅으로 명범벅으로 가득 내가 채우겠다. 호명범벅. 아니 근데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 됐잖아요.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그래 안민석도 잘라내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웃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안민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민석도 차은우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민석이 형님도. 자 우리 몰랐구나. 민주당에 두 민석이 있습니다. 예. 김민석, 안민석. 김민석과 안민석이잖아요. 지금 또 다른 민석인 이 안민석. 오산민석. 오산민석. 이게 오산에서만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글자를 혼돈해. 오산입니까? 오산입니까? 둘 다. 계속 그냥 붙박이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정 패널 같은 거죠.
오늘부터 제가 고정 패널이 된 건가요? 아,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공천 면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반응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조회수가 일단 예. 쫙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왜냐면 사람들이 차은우 이야기했을 때부터 지금 빵 터졌어. 그러니까 오늘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이재명이랑 차은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지금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오산에서 오선이라는 건 뭐냐면 안민석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민석이 왜 컷오프 되죠? 안민석이 그러면 윤리평가 빵점인가요? 그래서 자꾸 무망거리고 그럼 이재명은 몇 점인데? 아. 그럼 정성호는 몇 점인데? 조정식은 몇 조성래는 점인데? 조정식은 몇 점인데? 박용진은 빵점이라며. 김영준은 빵점이라며. 윤영찬도 빵점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이 기준인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안민석이 친명일까? 친명은 안민석을 친명으로 생각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한 1분 동안은 재분석이 아닌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친명이 뭔데? 친명이 뭔데는 그 친명 여부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몇몇 핵심, 이 핵심은 정성호나 정청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경기도 팀. 정말 그렇죠. 예. 그 경기도 팀 내에서도 말 그대로 찐 경기도 팀. 일각에서는 그걸 이제 NL파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뭐 네가 친명이야, 내가 친문이야, 비명이야, 그건 너 비명질러, 네가 행사야, 그건 너 행제네, 친명이니까 행제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친명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깥에서는 내부만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컷오프 당한 걸 보면 정말 찐 친명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민석 정도 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민석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철저한 정말 이 감별법은 어디에서 온 감별법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밝히지를 못해요. 3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저도 어떤 데이터로도 감별할 수 없는 그 내부의 감별법만으로 찐 명은 살려도. 그러니까 안기령은 말 그대로 이 창으로 발언으로서 찐 친명으로 급부상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외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10년 동안 성남 시절부터 이재명을 외친들 또는 뭐 최근에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뭔가 인상적인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쿠라 했던 사람은 살아남는 걸 보면 아주 인상적인 뭔가를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총선 이후잖아요. 지금 어쨌든 공천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뭐 이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그러면 뭐 홍영표를 비롯해서 이런 친문계 인사들이 탈당을 한다 치면 아마 이 방송 공개될 때 탈당을 했을 수도 있겠죠.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심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조국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이 조국 신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있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도 지금 2심 선고를 실형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법정 구속이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으면 일단 그 세력을 넘어서기 힘들어요. 지금은 하여튼 이재명이야. 이재명을 넘갈 힘은 당장 안 생겨요. 왜냐면 그게 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일단은 또 공천받은 사람들은 충성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딸도 있지. 또 수박을 몰아낸 좀 찐명도 있지.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세력이 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세력이 대체를 하려면 누군가가 나타나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른바 친명 세력이 흐물흐물해져야 돼요. 여론상으로. 그러니까 지지율상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25%로 하잖아요. 정당이 마비가 되는 건 1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10% 돼요? 그렇지 10%대로 내려가 버리면 이건 더 이상 정당으로서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율 10%인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이걸 대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정말 잘 나갈 때의 민주당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뭐 민주당이 아니죠. 이제는 명주당이죠. 명주당. 명주당의 모습으로 예. 일단은 전개될 수밖에 없다. 예,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저희가 민주당 얘기만 계속하면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저희는 또 정파 방송보다는 교양 방송을 지향하는 고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뭉쳐서 하겠습니다. 두 당 여러분들은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민주당 수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무음공천이란 말이 나와요, 국민의힘. 그렇죠. 근데 삐딱하게 보면 무감동 공천이다. 그럴 수 있죠. 뭐가 맞는 말입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부분은 예. 공천이라는 게 과연 이 총선 경쟁력이나 선거 영향력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 일단 잡음이 나면 안 돼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무음이 마냥 좋은 거냐 이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혁신 공천을 했을 때 또는 막장 공천을 했을 때를 따지고 보면 자 이동수 대표 막장 공천이 파장이 크겠어요? 혁신 공천이 파급효과가 크겠어요? 저는 혁신 공천에서 얻는 플러스보다 막장 공천에 따른 마이너스가 훨씬 더 국민들한테 크게 각인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혁신 공천하면 해야 될 거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선 결과로 유권자들이 투표로 반영되는 거지만 지금 공천 막장 공천은 바로 파장이 돼요. 아니 어느 공천에 지금 피가 나와요? 홍영표 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범벅이 됐어요. 왜 남의 가죽은 벗기면서 자기 가죽은 못 보나요?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른바 공천 우위. 그러니까 공천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번 총선 희망이 없어요. 끝장이야. 국민의힘이 끝장나면 한동훈 끝장이고 윤석열 끝장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시스템 공천을 표방했기 때문에 공정 기회예요. 왜냐하면 공정한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기회를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해요. 이거죠, 이거. 근데 정작 문통 때는 안 그랬잖아. 말만 그렇게 하고. 안 그랬잖아요. 갑자기 다시 민주당 얘기로 돌아가는데. 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의힘은 여하튼 불만은 나오겠죠. 그래도 조금 유시공천이 냄새가 나는데 나겠죠. 근데 이건 좀 뭔가 감동이 없는데 하지만 공정한 기회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 어쩔 수 없는 그래도 우리도 사업을 해보면 그렇잖아. 정말 사장님 친구가 부탁을 해서 사모님이 연락해서 부탁해 한두 개 정도. 그걸 또 안 들어주기는 그렇잖아요. 물론 그거 들어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데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파장 최소예요. 그래야 왜냐면 일단은 선거가 그러면 막 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불만은 있지. 그러니까 우리 고 기자님 말씀대로 좀 파격적인 공천 없을까? 가령 마동석을 공천줬다. 파격적이지. 정말 이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배우 마동석 범죄도시의 배우 마동석을 공천. 그럼 마동석이 나와서 누군데 이러면서 또 이제 하면 또 상당히 그 파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영향이 막 뿜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도 합리적이지는 않잖아요. 왜 저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도 뭐 해운대나 또는 부산 사상 같은 경우에 장제원 의원의 최측근인 김대식을 꽂아넣은 거 아니냐, 주진우를 꽂아넣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원모도 상당히 배려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원모가 용인인가요? 용인갑입니다. 그렇죠. 그런 용인도 사실 이 터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 근데 그래도 피범벅이 나지는 않잖아. 여기 막 그러니까 뭐 홍문표 의원도 강성규가 오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운 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성태 전 의원은 어때요? 서울 강서구에서 부적기반은 아니 누가 이렇게 이런 공천을 우리는 공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 김성태는 이런 공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천을 갖다 감히 제가 뭘 했다고 드루킹해서 단식까지 갔던 제 아들 김성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김성태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정말 나는 억울하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주변에 아메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을 위해서 그래도 제 불만을 제 억울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의 또 효능이에요. 권능이에요. 뭐냐면 그냥 또 다음에도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교통정리가 가능한 거죠. 지금 나가버리면 뛰쳐나가면 불만 받고 난 이거 아니라고 봐 하면서 나가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배신자가 돼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까지 이걸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2017년으로 16년으로 돌아갔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껄끄러운 관계임을 알고도 제가 제 손으로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를 묻힐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유승민은 보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승민 학습 효과가 있고 살아있는 권력은 뭔가 자리라도 하나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또 이 파장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공천에 잡음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앞서기는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위원장도 전직 의원이 누가 이번에 경기도에 출마한 후보자가 150석, 160석 될 걸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장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찐빵을 날려버렸죠 한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런 적이 아니한 태도로 가면 큰일 나요. 이건 한 위원장이 맞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또 선거에서 이기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자꾸만 그런 절박함을 느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끝까지 처절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현의 살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성민 전 의원이 150중 60석 이야기를 하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가 패널만 167석이야.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렇죠. 명천순대 명천순대. 최명천 이기는 정책을 막 피딱지가 났도록. 예. 저는 그래서 책을 안 써요. 예.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이 한 시나리오는 과반을 할 거다.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자, 한 위원장이 중요한 것은 결국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만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위원장이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데 그래야 이 프레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만약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공천을 못 받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윤리평가 빵점일 테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리평가 빵점일 테니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동년배시잖아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랑. 동생이죠. 동훈아, 형 보자. 네. 같이 보시죠.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지금 왜냐하면 또 약간 민감한 곳은 우리 방송 시점으로 또 우리가 이 등록 동영상 업로드 시점에 비하면 그 이후에 터져 나올 때가 좀 있어요. 맞아요. 대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안 되니까 뭐 공천이 민주당이 저렇게 막장 공천 되니까 우리 다 이겼네 깐죽거릴 때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개혁신당이에요. 개혁신당이 저희가 질문할 거에 다 뺏어가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스스로 종양이 오늘 조금 있다가 추가 질문이 나올 거예요. 오늘 출연 조금만 받고 가세요. 오늘 안 될 것 같아. 반만 받아 오늘. 그래서 두 사람의 출연료를 나한테 얹어줘요. 저는 출연료 안 받죠. 이거 우리 이동수 대표. 우리 이동수 대표 출연료 반을 까서 오늘 너무 지금 약간 월급에서 까는 건 너무 비정한 그건 너무 비정해. 제가 신동아에 회사 명의로 공문을 보낼게요. 공문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 지금 망 아니한 말도 있어요. 이준석이 지금 아직까지 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걸 중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간 지점에 망했다. 그러니까 뭔가 뿜뿜하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래도 한때 이준석 그러면 정치 아이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조금만 더 노련하게 능구렁이가 돼야 된다. 당신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낙연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 그냥 헤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싸움이 지속된다. 계속해서 사람 대 사람의 충돌에서 못 벗어나는 이준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심지어는 계속 이어져요. 이낙연까지. 그러니까 뭔가 연배가 많은 사람들과의 조직 생활이 잘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른바 갈라치기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나마 본인이 우쭈쭈 받으니까 그나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김종인 전 예. 비대위원장, 예. 현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확장성 자체가 상당히 위축돼 버렸다. 게다가 이제 류호정 안 된다, 뭐 배복주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 이 갈라치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일정한 팬덤 외에는 추가적으로 확장이 안 돼. 여성들, 그다음에 40대 형님들, 아이 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소가 안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겨요. 예. 그럼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표심까지 가져가 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그냥 2030 청년 그러면 마치 무슨 이준석 대표 것이 마냥 사극은 최수종의 것, 데이터는 배종찬의 것, 예. 그다음에 2030. 2030은 이준석의 것,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새 거두. 유튜브는 신동아의 것, 유튜브는 고수의 것. 고수의 예. 것,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 한 위원장 굉장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면 이준석 이름도 이야기 안 해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 이름도 이야기 안 해요. 예. 오로지 이재명, 계속 이재명 하고. 근데 원래는 한 위원장의 성격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누구 이름도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도,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1대1 구도로 딱. 그렇죠. 계속해서 오로지 이재명만 하잖아. 그럼 그게 이제 뭐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를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끌고 오려는 전략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계속 가다가 예. 심지어 친구를 만나도 이재명과 이름까지 비슷하잖아요. 이정재를 만나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은 이제 특유의 그 자신만만함이 묻어나요.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20석은 된다고 봐요. 예. 이준석 대표가 잘할 거로 보고 대구 출마 한다고 봐요. 이건 때문에 뭐라고? 네, 때문에 20석 정도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봐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김종인 매직이 이제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감독을 해서 잘하는 거랑 FC 방배 이런 데서 이제 감독해가지고 선수를 꾸릴 수 있는 거랑 인력풀 자체가 다르잖아요. FC 많고 많은 팀 중에 왜 FC 방배입니까? FC 충정로 하시죠. FC 충정로. FC 여의도도 있어요. FC 여의도. 너스면 FC도 예. 조기 축구를 잘해요. 예. 조기 축구는 예. 너스면 FC가 여의도 중학교에서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해. 약간 구단 주신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아니 제가 예. 하루 들어갔다가 바로 탈락을 했어요. 포지션. 자진 포기를 했어요. 포지션? 수비차 못 뛰겠어. 골키퍼 하시면 되죠. 골키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그 하느냐. 김종인 매직에 대해서는 우리 이동수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을 좀 편집을 해서 그걸 또 삽입을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대장 덧붙일 게 없어. 너무 훌륭해. 너무나다. 이동수 청년그룹 대표. 아니 근데 제가 마지막 딱 하나만 궁금한 예. 거는 제3지대 어쨌든 많이 나왔잖아요. 뭐 네. 개혁신당도 있고 조국신당도 있고 이낙연당도 있고. 그럼 이건 예견해 주세요. 제3지대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가는 당은 어디입니까? 저는 조당이다. 조당이요. 조당. 왜 조당이냐? 예. 조당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지금 조국신당은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말 그대로 조국 팬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예. 마치 그것이 보물단지인 듯 신주단지인 듯 이렇게 여기는 맹렬한 충성 지지층들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조국 팬덤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국 팬덤은 이건 뭐 결집도가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조국 팬덤에다가 뭐가 하나 붙어버린 거예요. 친문 지지층이 올라탄 거예요. 왜? 지금 피반박이 나니까. 예. 그리고 성격상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가 나도 말을 못해요. 어허 이건 아닌데 이 대표 전화 좀 받아줘요. 이 대표 아이고 전화가 안 돼. 전화 끊어버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음을 줄 사람은 조국밖에 없어요. 국이야. 그래요. 조국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통화가 되는 거겠죠. 그건 뭐냐면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을 우리가 40%라고 한다면 예. 이 중에 적어도 4분의 1은 친문이야. 친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조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심지어는 개혁신당보다 더 많이 나오는 예. 그런 이유. 확실한 좁지만 매우 뚜렷한 그리고 투표할 의향이 있거든. 왜? 우리 조국을 살려야 되니까.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은 비례투표도 어디다 가겠어요? 조국신당. 내가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찍어줬다. 국민의힘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비례는 죽어도 이재명 생각이 못 찍겠다. 그러면 그 조금 중도 진보나 강성 친문 지지층들은 어딜 찍겠어요? 조국.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게 실제로는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준연동형에서 8, 9만 되면 의석수가 한 5, 6석이거든요. 지금 10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른바 이 반명 반발 정서가 네. 얼마나 강하게 나타. 여기다가 막판에 저는 어떤 예상이 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격해지다 감정이 격해지면 한마디 내뱉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이냐? 사랑하는 조국이도 있지만 네. 사랑하는 종석이와 민정이가 있어요. 고 의원 왜 그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어요? 제가 공천 잘못했다 그러니까 당장 최고위원 집어 던지래. 어허! 내가 그렇게 하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가 전달되는 순간 PK 여론이 장난이 아닌데 이건 이른바 호남에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수도권 호남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국적으로 확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부산에서 헬기 타고 이재명 대표 헬기 타고 나르샤가 됐잖아요. 예. 그 위에 지금 부산 민심이 지금 2017년 대선에서 부산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한 후보가 누구였죠? 문재인. 문재인. 예. 울산에서요. 그때도 문재인. 조국 전 장관이 어디에서 교수 생활을 했죠? 서울대에서 했고 고향은 부산이죠. 그 전에 울산대 맞습니다. 울산이에요. 맞아. 울산대 교수를 하셨어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 PK의 맹주 역할 할 수도 있겠네요. PK의 맹주로 말 그대로 조국 전 장관이 떠오르는 건데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비례대표 나갈 걸 자기가 생각하고 있죠. 예. 대부분 선거 나오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운명은 거기까지만 그 다음 분이 저를 이어가시겠죠. 조국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비례대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번이 딱 이어지니까.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이재명 심판과 조국의 부활 그리고 한동훈의 미래가 점철되는 이런 정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데 우리 지금 3월 26일 확정하시죠. 예. 오후 2시가 괜찮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한번 달려보고 그때 이제 예. 풍선 의석수 대예측 예. 이럴까지 썸네일도 아예 박아서 아유, 당연하죠. 네네. 근데 총선 예측 그날 못 하시면 출연료는 없는 걸로. 그래서 그날 꼭 이제 미리 좀 스터디를 많이 해 오시고 자몽 주스도 드릴 수 없다. 그럼 안 해주시면. 아니 아까 그 우리 메뉴판을 같이 보는데 한 10분 정도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에 진심이세요. 정말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식가로서 예. 다음에는 정한되면 저희가 낮에 삼겹살 하나 구워놓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예. 식사는 삼겹살이죠. 맞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오늘은 고기가 아닌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저희가 달려온 게 아니고 배 소장님 혼자 드리블 우리 하셨어요. 배종찬 고수께서 자문자답으로 그냥 이걸 다 기승전결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언제보다도 편한 그런 여의도 고수 6번째 시간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총선 전에 다시 한번 모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시면 이 프로그램이 좋으시면 그냥 댓글만 남기지 마시고 구독을 꼭 해주세요. 저희가 출연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일주일에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구독 댄스를 지금 저 댄스를 10초 있습니다. 10초. 예. 네네. 구독은 고수 구독독독 구독은 사랑 구독해주세요. 구독 언제든 저희가 좋게 봐주십시오. 네. 저희 유튜브니까요. 예. 시사 방송은 아니잖아요. 네. 예. 모든 게 가능하죠. 저희.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의도 고수 6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